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홍콩 보안법 예상대로 표결됐죠. 근데 시장의 반응은 어제 일본 등 아시아 시장 크게 올랐습니다. 상하이 지수도 상승했고요. 한국하고 대만만 하락을 했죠. 유럽도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에는 EU에서 바이러스 지원 패키지 나온 영향도 호재로 작용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 미중 간의 이 긴장 관계가 시장에 어제까지는 영향을 주지를 못한 것 같죠. 그리고 어제 미국 야간 선물도 급등세 계속 보였고요. 미국 시장도 종일 강세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직전에 대략 1시간 정도 남겨놓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아직은 홍콩 이슈보다는 기술적 하락 요인이 더 큰 것인지 일단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크게 하락했던 백신주는 다시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가 2.37% 크게 내렸습니다. 마이크론이 6% 하락 마감했고요. 마감 후에 0.3% 반등했습니다. 다우가 147포인트 0.58% 내렸고 S&P 500 지수 0.21% 내렸고 나스닥이 0.46% 내렸습니다. 국채 수익률 오늘도 혼조세를 보여서 6개월에서 3년물 사이가 수익률 하락했고요. 다른 종류는 상승했습니다. 10년물이 0.695%입니다. 달러 지수 98.45로 내렸고요. 원달러 1238원대 보합선이고 원엔이 11.5로 올랐고요. 위안달러는 7.14에서 14로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가는 WTI는 한 2%대, 브렌트가 4%대 반등해서 각각 33.7불, 36불 선입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25bp 내려서 0.5%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원래 연간 성장 전망도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전망한 게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간 성장률 마이너스 0.2라는 거, 이 말은 지금 1분기 때 이미 마이너스 1.4%인가 이렇게 박살이 났죠. 2분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회복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하반기 회복 전망도 지금 자신이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입니다.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이미 월요일 날, 25일 날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견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로존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마이너스 18.8인데 회복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1분기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 4.8%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5%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4월 내구재 수주 마이너스 17.2%고요. 근데 근원 내구재 수주는 마이너스 7.4%인데 모두 예상보다 양호한 값입니다. 오늘 빅데이터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212만 3천 명이 새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인 212만 명보다는 3천 명 초과했고요. 10주 동안 4,100만 명이 이제 최초 실업, 신규 실업, 이니셜 잡리스 이거 파일 했다는 건데, 등록했다는 건데, 보시면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05만 명입니다. 이전 값 2,492만 명, 또 예상치 2,575만 명, 이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그 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이 두 개 그래프 종합해서 한번 보시면은 고용시장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1.6%로 감소했고요. 4월 잠정주택 판매 전월비 마이너스 21.8% 이렇게 악화됐는데 3월보다 더 나쁜 모습입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차이나 어택, 홍콩 프리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일국 양제 시스템, 원 컨트리 투 시스템은 더 이상 지금 작동이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47년까지는
홍콩 기본법이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게 되고 홍콩에 적용되는 법은 기본적으로 홍콩 기본법에 근거해서 홍콩 의회가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부셔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제 통과된 그 홍콩 보안법은 그 상무위원회 무슨 뭐 절차를 거쳐갖고 홍콩 기본법 뭐 3조에 첨가된다고 합니다. 부칙 3조에. 그래서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27년을 기다렸다가 2047년이 되면은 이런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홍콩 기본법이 끝나버리니까 홍콩에는 중공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중공이 홍콩을 침략한 거다.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미국 시간 오늘 금요일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응징 내용은 이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공 제재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도 지금 일치하는 것 같고요. 바이든도 같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공을 강하게 응징하자는 데는 일치하면서도 서로 자기가 더 잘 제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여야 간에는. 위구르 인권 법안도 하원에서 다 통과되어 갖고 트럼프한테 송부가 됐습니다. 이제 사인하면 바로 법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관련되는 걸로 지금 미국의 중공 유학생이 한 36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 중에 인민군 소속이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들 인민군과 관련된 학생 비자 캔슬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와 별도로 공화당에서 아예 이공계열에는 중공대학원생들 학생 비자 아예 금지하는 법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재를 계속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제재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이 제재의 본질적인 성격이 뭘까? 그다음 제재의 수단이 뭘까? 또 제재의 어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재의 성격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공격받는 홍콩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침략자 제재하는 겁니다. 지금은 홍콩을 침략한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재로 인해서 침략자의 힘을 빼고 약화시켜야 하는 게 본질입니다. 힘이 남으니까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힘이 없으면 숨도 쉬기 곤란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숨 한 번을 쉴 힘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이 남아돈다는 뜻인데 힘을 빼버리는 게 이제 제재의 본질 타겟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힘을 단기간에 가령 한 1년이나 2년 내에 확 빼버리면은, 즉 1년 내지 2년 이내에 중공을 리셋시켜버린다면은 그러면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예. 쟤네들도 나름대로 힘을 비축해 두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있으니까 힘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빼버리게 되면은 충격이 크니까 서서히 빼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홍콩은 서서히 중공의 무덤이 되어 간다는 거죠. 최소한 앞으로 27년간, 2047년까지 지속될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은 중공 영토의 일부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미국 영토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함부로 관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하는 그 논리가 영국과 중공 간의 홍콩 반환 협정, 이거 일종의 조약일 텐데 이거 국제법이잖아요. 이것을 중공이 어겼다는 것이고 또 홍콩 기본법을 무력화하는 침략자다. 뭐 이런 어떤 게 논리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재의 수단을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딜레마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딜레마를 깨는 그런 어떤 제재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홍콩 손해보면 안 된다고요.
또 미국 기업도 손해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만 타격을 주는 이런 묘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홍콩 경제는 지속적으로 번성을 해 나가고요. 왜냐하면은 저 홍콩이 바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서방 입장에서는 중공을 흔드는 지렛대 아닙니까? 그래서 홍콩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홍콩은 계속 번성해 나가고, 그러니까 서방과 함께 할 때 번성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중공 경제를 리셋시켜버리는 그런 묘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홍콩과 중공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습니다. 중공이 세계로 나가는 그 창구 역할을 한 게 홍콩이나 WTO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중공이 홍콩 때문에 얻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본토에서 홍콩으로 탈출하는 돈의 흐름은 인정을 해주지만 홍콩을 통해서 본토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막아버리는 뭐 어떤 이런 조치, 홍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제재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홍콩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올 테고, 또 다른 거는 홍콩과 전혀 관계없이 성동 격서식으로, 가령 얼마 전에 위구르 인권법안 지금 통과시킨 거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상해 쪽이나 다른 일반 그 경제 제재를 동시에 폭격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그 전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는 그 일반 다른 경제 제재는 큰 문제가 없는데 홍콩과 관련해서 이 제재를 한다고 할 때 이런 딜레마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천재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천재들 솜씨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령 홍콩 통해서 수출입을 하면은 관세 등에서 혜택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그랬죠. 이걸 없애면 중공도 타격을 입는데 중공은 이 정도 손실은 감수를 하겠죠. 당연히 감수하는 것이 중공으로서는 현명하죠. 그런데 이런 그 관세 등 혜택을 없애버리면 홍콩도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홍콩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제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편 중공을 제재하지만 다른 한편 홍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뜻입니다. 작년에 그 중공으로 흘러 들어간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이게 뭐 한 1,380억 불이라는데 이 70%인 963억 불이 홍콩을 통해서 중공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달러가. 그래서 또 당연히 본토에서 중공 탈출하는 그 자금도 홍콩을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자본시장 통해서 사실상 중공 기업들이 엄청난 이제 이익을 누린다. 중공 경제도 엄청난 이익을 누린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홍콩에서 얻는 이익 이상의 제재를 이들 기업들에게 때려야 될 것이고, 중공기업들 때려야 될 것이고, 중공경제에 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홍콩 자본시장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홍콩 자본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 기업들 제재를 해버리면 홍콩 자본시장 떠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건 장기전이니까. 그렇게 되면 홍콩 자본시장도 손실을 입잖아요. 그래서 중공기업은 제재를 하되 홍콩 자본시장은 살리는 어떤 그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면 이것도 광의의 홍콩 기업 지원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홍콩 경제는 지원을 하고 홍콩을 통해서 중공의 어떤 이익은 차단하는 이런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제재의 수단은 한편 홍콩과 직접 관련된 분야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공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홍콩과 직접 관련 없는 분야 직격탄 날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이유로 중공 경제를 리셋하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제재의 수단에서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친구들 다 불러 모으지 않겠습니까?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당연히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그 홍콩 보안법 그 비판하는声明도 같이 내고 그랬죠. 영국은 또 영국 중공 간의 홍콩 반환 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EU도 지금 강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당연히 함께 하겠죠. 이 말은 결국 현재 오늘날 이 문명 세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중공을 경제적으로 포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포위망을 일단 구축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목을 쪼아 나가는 그런 경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주목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제재를 하면은 중공이 이거 호재입니까? 나쁜 일이죠. 예, 엄청난 나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미 중공 경제는 내부적 모순으로 2년 내지 3년 전서부터 망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공 그 전성기는 이미 지난 거 아닌가, 지금 쇠퇴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무역 전쟁으로 타격 입었죠. 이번 그 바이러스 직격탄 맞아갖고 비틀거리면서 아직 회복 안 됐습니다. 예, 이거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미국과 글로벌 경제 제재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공 경제의 위기 상황이 더 증폭되지 않을까? 원래 위기였는데 그 위기 상황이 더 증폭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분야는 조금 더 더 깊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